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이 지역 유지와 만나는 자리에 여성 경위를 불러내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청이 관련 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파출소장의 비위를 인정해서 징계위 회부가 결정된 반면에 그 이후에 행해진 일부 동료들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직 내에서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을 가장 공정하게 이제 조사해 줄 것으로 믿었던 청문감사실에서 제 사건을 분리 조치를 안 해주고 네. 저한테 이제 사건이 정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아무런 이제 행위를 안 하고 시간만 끌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너무 그것이 어려워서 찾아간 소속 부서의 상위 부서의 이제 담당자 112 실장님은 소장님이 이나 씨를 너무 믿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파출소장이 옹호하고 저를 이렇게 배신자처럼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또 파출소장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CCTV를 열람한 그 파출소의 팀장은 제가 이제 병가 후에 출근을 하니까 얼굴만 좋네 병가를 갔다 오더니 갈궈서 내가 너 다른 데로 쫓아버릴 거야 뭐 이런 발언도 진짜로 그렇게 발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사무실에 좁은 데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런 발언들이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이게 또 저한테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만약에 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우울증약은 나도 먹는다. 그러니까 뭐 너가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요새 우울증약은 다 먹는 거다. 쉽게 하면 왜 이렇게 유난 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발언들을 그냥 아무렇지 근데 이건 않게. 지금 면전에서 지금 한 그 발언이고 또 하나 그 감찰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가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다고요? 네, 제가 병가를 가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가해까지 있고 피해자 그 파출소장을 계속 마주쳐서 지나갈 때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파티션만이라도 올려달라 해서 이제 뭐 한 달 만에 뭐 파티션을 올려줬고 지금 그 이후에 사진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됐고 그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병가를 억지로 가야 했고 제가 이제 복직을 하면서 파출소장을 제발 다른 데로 분리해달라 하면서 발령을 내달라 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뭐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이제 해줄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날 이제 발령이 났죠. 그게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낮은 파티션 하나 설치한 걸 두고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저도 너무 억울한데 뭐 감찰 결과에서는 뭐 공공 분야 갑질 뭐 가이드라인이라는 뭐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해준 것이다. 뭐 여러 방법이 있다. 분리 조치에는 꼭 발령만이 방법이 아니고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사진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장님은 곧 퇴직이시고 나머지 감찰분들은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더 제가 그때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피해자한테 없다. 알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그런 이의 신청 제도가 피해자한테 없는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이 부하인 여성 경관에게 회장님 호출이다. 잠깐 왔다 가라고 문자를 보낸 사건. 파출소장은 여성 경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했다며 80대 지역 유지와의 만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이나 경위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밝혀도 된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름까지 공개하시면서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아직 두렵고 뭐 무섭기도 하지만 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실명 거론하고 인터뷰에 응할 결심을 했습니다. 박경희는 피해를 입은 뒤 이 사실을 성동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장은 직권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주어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문제의 파출소장은 오히려 박경희에게 보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경위님이 갑질 신고한 다음에 네. 이 파출소장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경위님의 근태나 복장 불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네. 파출소 CCTV까지 돌려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저는 그 파출소의 내부 직원이 제가 병가를 가 있는 동안 아무 대응하지 못하고 예.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제보를 받았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진술과 뭐 CCTV 자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지금 경고로 나온 거잖아요. 경고를 뭐 나왔고요. 오히려 저한테 뭐 출석을 하라고 결과를 주지도 않고 저한테 오히려 감찰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전화가 막 썼거든요. 박경희는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다가 경찰청장님 계신 곳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뭐 회유의 시도가 있었고요. 저도 똑같은 우리 소장님이 받은 똑같은 징계에서 멈춰줄 테니까 앞으로 뭐 경찰 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경희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의 소장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냈지만 박경희의 상위 부서에 있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장이 부하인 여성 경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회장님 호출이십니다. 잠깐 왔다 가셔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파출소장은 부하 직원이 몸이 아프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똑똑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사진만 받아서 가요. 퇴근 준비해서 와요. 그냥 왔다가 가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출소장은 앞서 지난 4월 자신이 회장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부하 여성 경관을 소개한 뒤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다시 만남을 요구한 겁니다. 소장이 말하는 회장은 지역 행사 등의 기부금을 내온 80대 지역 유지인데 여성 경관과의 첫 만남에서 그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경관은 이 문제를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장은 직권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주어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갑질이나 강요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소장은 또 다른 파출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한 부하 경관의 근태와 근무복 미착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보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경관은 결국 이 문제를 경찰 내부망에 폭로했고 경찰은 그제야 소장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냈습니다. 해당 파출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해주려고 한 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